자, 갈게요. 등비급수의 활용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 활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비급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제 일반 항의 등비 수열인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얘가 그 R에 대한 공비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발산할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에 대한 범위가 -1부터 1까지 2던지 여긴 등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항이 0이면 된다. 이렇게 쌤이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수렴하는 그 값은 수렴한다라는 거 확인이 되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냐면 1-r분의 a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오늘은 등비급수의 활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급수에 꽂힙니다. 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별거 없어요. 그냥 요것만 외우면 돼요. 알았지? 1-r분의 a만 외우면 됩니다. 다만 도형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닮음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이 도형에서 축소가 됐어. 그럼 도대체 얼만큼 축소가 됐는지 그게 바로 뭐에 들어가? 공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은 그 도형에 대해서 공비만 찾으려고 애쓰면 되는 것이다. 그게 끝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지해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금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다만 쌤이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것은 도형이다 보니까 나 이거 도형 조금 약간 쫄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쌤이 그거를 조금 극복만 잘하면 여기 단원의 문제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하나의 예시로 잠깐만 가볍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도형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쌤이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여기다가 원 하나를 이렇게 그릴게요. 원 하나를 그리고 여기에 내접하고 있는 정삼각형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하나 또 그려놓고 정사각형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또 원 하나 내접하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또 정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네, 그리고 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여기 있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만큼 축소가 됐나요? 라고 물어볼 건데 이 정사각형의 길이는 2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이래요.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정삼각형은 얼만큼 축소가 됐습니까? 라고 주어한테 물어보면 우리 주어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 눈에는 2분의 1 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쌤이 이 정삼각형을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끙끙거리기 시작하냐면 9예요. 2, 그럼 여기 2루트 2지. 이거 내접하고 있는 반원은 이거 반지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정삼각형 한 변 길이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닮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했을 때 완벽히 포개지는 관계를 닮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2였잖아. 그럼 이게 1로 바뀌었다라는 소리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분의 1배가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 변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지 않아도 얘는 그냥 요 한 변의 길이를 통해서 2분의 1배가 됐구나 라는 걸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2-7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기본 문제 2-7번부터. 별거 없어. R, 공비 구하고 A 구하고 뿅뿅 집어넣어서 답하면 끝. 자, 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 위에 한 점 A에 대해서 점 P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만족시킨다. PN의 좌표의 극한을 구하여라. PN의 좌표의 극한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해. 극한. 좌표. 자, 지금 한번 볼까? 문제에서 뭘 알려주냐면 OP1이 1이라는 건 알려줬고 여기에서 갑니다. 30도 이렇게 잡아서 여기 30도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P1 이렇게 되는 거래.
그리고 문제가 요 길이가 지금 OP1이 1이야. 요거 지금 알려줬어. 그리고 X축이랑 평행하게 요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30도를 가는데 그때는 P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N제곱이다. 그것만 나왔네. 오케이, 모르겠어. 근데 여기다 요렇게 쌤 잡고 여기 또 30도 하고서 여기 점을 P2 그림상으로 보니까 그 다음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또 잡아. 여기 30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P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나 봐. 됐지? 지금 나한테 알려준 건 뭐라고? 선분 Pn 플러스 1이 2분의 1의 N제곱이다. 요것만 지금 알려준 거야. 됐지? 됐지? 자, 이제 간다잉. 요 길이가 지금 1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다 내가 요 길이를 알고 싶으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소리네?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또 얼마 된다는 소리야? 2분의 1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이게 지금 길이가 2분의 1배씩 지금 곱해지고 있다라는 거 눈에 보여?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뭐였었냐면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했어. 좌표의 극한을 물어봤다고. 된 거 맞습니까? 자, 봐봐. 첫 번째. 우리가 X 좌표부터 지금 잠깐 보면요. X 좌표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세요. 좌우로. 알았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은 Y 좌표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끌고 가지 마시고 지금 보면 P1은 증가했죠. 그랬다가 다시 P2는 감소합니다. 왼쪽으로 갔어요. 다시 P3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X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이런 관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까? 괜찮아요? Y좌표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 이렇게 지금 Y좌표는 무조건 더해지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게 지금 눈에 보여요. 괜찮습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P1부터 해볼까? 길이가 1이야. 요 정도는 좀 이지하니까 기본적인 툴 잡고 갑시다.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이게 1이래요.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1,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 사실 이거를 대답을 못하면 쌤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지. 그치? 자, 이제 P1부터 가볼게. P1의 X 좌표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 Y 좌표는 2분의 1.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됐죠? 근데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표를 다 끌고 가려고 하면 내 머릿속에 조금 약간 혼돈의 카오스니까 첫 번째, X 좌표부터 그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확인할게요. 처음에 쌤이 분명히 2분의 루트 3만큼 플러스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건데요. 여러분 봐봐. 이 길이가 1이었는데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됐다니까? 그럼 내가 X좌표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내리잖아. 수선을 발레하면 요 길이에 얼만큼이 되겠어? 똑같이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그 얘기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이제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괜찮아? X 좌표는 오른쪽 왼쪽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가. 얼만큼? 이 길이의 또 절반만큼. 그럼 플러스 오케이 그 길이의 절반만큼 이렇게 들어간다 이 얘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이게 블라블라블라 계속 가겠지.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왜?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뭐야? 다 더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치트키 갑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분의 A, 2분의 루트 3. 이거 좀 정리할까요? 분모 분자 20 곱해가지고 정리하면은 3분의 루트 3. 이게 바로 뭐야? 극한의 X 좌표가 되는 거야. 이지하죠? 이지하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Y 좌표 갑니다. Y 좌표 처음에는 증가, 2분의 1 증가, 2분의 1만큼 뿅 하고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2분의 1배만큼 된 걸 또 뿅 하고 올라가죠. 또 2분의 1배 한 번만큼에 뿅 하고 올라갑니다. 더해지기만 한다 이 얘기예요. 더해지기만 한다. 그럼 얘는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만큼 올라가. 2분의 1의 세제곱만큼 더 올라가. 블라블라블라. 보이죠? 아, 얘도 지금 등비급수구나.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인 등비급수구나. 그래서 쌤 이제 치트키 갑니다. 얘는 그냥 1-R분의 A 쓰자. 1-R분의 A 쓰자. 하고 뿅 봤더니 Y좌표의 극한은 1이더라. 그래서 올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땡큐입니다. 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였으면 Y좌표도
공비가 마이너스였을 텐데 얘는 지금 공비가 플러스잖아요. 좀 더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좌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 쌤은 지금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좌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떠올려요.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입력이 딱 되는 순간 혼돈의 카오스야. X좌표, Y좌표 다 봐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P2는 뭐가 되는 거지? 끙끙대고 있고 P3는 뭐가 되고 있는 거지? 끙끙대고 있지. 이렇게 했다가는 규칙성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얘의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얘의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안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2-7번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로 하겠고요. 2-9번 유제 아래 유제 2-9번 있죠? 이 점의 좌표들의 움직임은 보입니까?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요건 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풀어보라고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해보세요. 유제 2-9번 지금 한번 노트에다 해보세요. 네, 지금 이 유제 2-9번을 쌤이 한번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쌤이 그림하고 그냥 요거 점화식 관계만 하나만 적었습니다. 뭐 잘 했겠지만 엑셀 좌표의 움직임을 한번 봤더니요. A1에서 A2 넘어갈 때 여러분 보세요. A1, A2 X 좌표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으로 이만큼 왔잖아요. 엑셀 좌표부터 한번 쌤이 가볼게요. 같은 패턴으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플러스 1. 좌우 좌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호가 달라질 거라 쌤이 일부러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이 하나씩 어떤 규칙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얘는 항이 2개씩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1이면 얘도 1이겠죠. 알았지? 그럼 그 다음 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길이 체크를 할 건데 얘는 요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2야 얘들아. 맨 처음에 문제 풀 때는 나 같으면 차라리 이걸 먼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는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3분의 2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겠지. 자, X 좌표의 움직임 다시 갑니다. 1이었어요. 처음에도 1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 1에서 요만큼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그리고 사실 효준이가 문제를 겁나 빨리 풀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바뀌었죠? 바뀌었죠? 어차피 얘의 규칙이 지금 동일하게 똑같은 비율로 지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찾아 놓잖아요? 그럼 끝난 겁니다. 왜? 공비도 찾았고 초항도 알고 있고. 쌤 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물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왔어. 오른쪽으로 왔어. 다시 왼쪽으로 갔지. 봐봐.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 알아.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3분의 2의 4제곱 파고서 이걸로 계속 이제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스탑. 공비 알고 초항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1 마이너스 R 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또 여기서 잘못하면 또 9분의 4라고 들어갈라. 그래서 쌤이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4가 공비니까 플러스 9분의 4라고 적도록 할게요. 1 마이너스 R 분의 A.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분모 분자에다 9씩 곱하면은 얼마야? 13분의 9, 13분의 9. 이렇게 해서 엑셀 좌표의 극한은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Y좌표 올라가 그랬다가 그러니까 처음엔 0이었는데 올라가 그 다음에 쭉 Y좌표 똑같다가 또 다시 내려가잖아. 그럼 그 얘기는 처음에는 3분의 2였다고 근데 그 다음에 내려가 얼만큼을 3분의 2의 세제곱만큼 내려가 그리고 또 뭐 물론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쌉 하라고. 여기서 이제 공비가 다시 또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게 보이니까 오케이 1 플러스 9분의 4 분의 다만 초항이 3분의 2가 될 뿐.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9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13분의 9 곱하면 6. 그래서 13분의 9, 13분의 6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기본 문제 2-8번도 한번 또 가볼게요, 쌤이. X좌표의 Y좌표의 움직임.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실 이 단어는 쌤이 계속 쉽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딱 하나만 찾으면 돼. 뭐? 공비하고 초항. 알았지? 공비하고 초항만 찾아라. 이게 끝이야. 자, 가자.
기본 문제 2-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0 해가지고 1,0에 대해서 각 OP0, OP1 30도가 되도록 Y축 위에 점 P1을 잡고 다시 또 X축 위에 점 P2를 잡는데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하는데 P0, P1, P1, P2, P2, P3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죠? 가볼게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그 규칙이랑 공비하고 초항만 좀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니다. 여기서 종 30도 여기가 P0 그리고 얘는 1,0이라고 이제 잡아놨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30도가 여기에 30도 여기 또 30도 여기는 P2 여기는 P3 갑니다. 그 다음 또 내려 P0구나 여기가 P0지 그 다음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고 P1, 그 다음에 얘가 P2. 그래서 계속 이걸 이제 반복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 근데 P0, P1의 길이를 이제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자. 요거 길이 먼저 구하자. 요 길이가 1이래. 그치? 그럼 우리 현지 길이 얼마예요, 요거? 너무 어려워. 그럼 요 길이부터 해봐. 비율이 몇 대 몇이야? 그거 먼저 봐봐. 1대 루트 3대 2지. 그럼 요 길이는 이 길이가 1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서 이걸 루트 3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 그럼 이건 1대 2니까 루트 3분의 2 해서 쌤이 지금 처음에 구하고 싶은 선분의 길이 초항 루트 3분의 2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연히 니네 머릿속에는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서로 무슨 관계? 닮은 관계인 거 보이지? 근데 내가 여기 처음에 길이를 얼마라고 잡았냐고. 지금 1이라고 잡았잖아. 근데 그 다음 보여? 이게 밑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1이었던 게 뭘로 바뀌었냐고 지금. 루트 3분의 1로 바뀌었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 이게 지금 닮은 B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거야. 쌤이 지금 P0, P1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P0, P1 더하기 P1, P2 자 이렇게 블라블라 시작을 하는데 이미 내 눈에는 보인다고 뭐 아 1에서 루트 3분의 요 삼각형에서는 지금 밑변이 루트 3분의 1인데 이 주황색 삼각형은 밑변이 1이기 때문에 공비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그럼 치트키 갑니다. 1-R분의 A 1-R분의 A A는 요거죠. P0, P1인데 그게 루트 3분의 2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2 이렇게 여러분들 곱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루트 3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답하면 되고요. 요거 유리화한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공비만 찾으면 되고 A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1-R분의 A의 모든 공식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도형에서 R이 뭐고 A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 유제 2-10번 있죠? 또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해봅시다. 이거 볼게요. 유제 2-10번. 자, 얘도 뭐 찾으라고요? 공비, 그 다음에 초항, 요것만 찾아주면 끝이에요. 자, 요 길이가 1이잖아요. 그치? 자, 우리 효준. 쌤이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닮음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이가 1이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눈여겨보는 건 얘야. 왜 내가 얘를 보냐면 이 삼각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밑변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입장에선 빗변이 되겠지만 요게 1이잖아요. 그럼 요게 그 다음 삼각형의 빗변이 될 테니까요. 효준 동의합니까? 그러면 효준이한테 물어볼게요. 요 길이는 얼마인가요? 네,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치? 그럼 우리는 다 찾은 거예요. 알겠지? 요 문제 다 푼 겁니다. 1-R분의 A 들어가야 되는데 1-R 공비가 1에서 2분의 루트 2로 바뀌었으니까 공비는 2분의 루트 2 초항의 값은 요 한 변의 길이 P1, P2가 초항이죠.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Y는 X죠. 그럼 여기가 탄젠트 45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라는 걸 알아서 이 삼각형이 지금 현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2분의 루트 2 집어넣으면 되고요. 분모 분자 20 곱하면 2 빼기 루트 2분의 루트 2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유리화해서 정답을 얘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 없죠? 우린 지금 등비급수에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1-R분의 A라는 공식에 다 때려 넣는다.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공비 찾기, 초항 찾기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2-9번.
자, 기본 문제 2-9번 한번 봐볼까요? 어떤 사각형이 나와 있는데 그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A1, B1, C1, D1의 네 변을 각각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정사각형 하나 또 만들고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또 만들고 계속 만드는데 그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그 넓이 SN을 다 더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 봤어. 큰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디 A1, B1 이거 1대2 여기를 1대2 조금 너무 작은가? 1대2 오케이 1대2로 내분하는 점 하나 찍고 또 마찬가지 또 1대2 내분하는 점 하나 찍고 또 1대2 내분하는 점 하나 찍고 또 1대2 내분하는 점 하나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어떤 정사각형 하나를 또 만들겠다. 이 얘기죠. 이 얘기. 한번 가볼까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지금 요게 1이잖아요, 비율이. 자, 그 다음에 요게 2인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2에 대한 비율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비율로 따졌을 때 루트 5의 비율일 거예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됐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큰 정사각형은 여기가 2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3이고 얘는 지금 루트 5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공비를 찾았다라는 소리죠. 공비가 여러분 3이었던 게 루트 5로 바뀌었습니다. 얼마씩 곱해지면 된다? 3분의 루트 5씩 곱해지면 되는구나. 아니 공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닮은 비라고 얘기할게요. 미안합니다. 닮은 비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3대 루트 5 이렇게 쌤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 얘기야.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럼 닮은 비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아, 넓이비를 떠올려야 되겠다. 넓이비. 넓이비는 제곱비 9대 5 되는 거구나. 됐죠? 그러면은 큰 정사각형이었다 작은 정사각형으로 바뀔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체크할 수 있죠. 아, 그러면 공비가 원래 넓이가 9의 비율이면 그 다음에 넓이는 5의 비율이 된다라는 소리는 9분의 5씩이 곱해진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찾아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 얼마로 줬습니까? 4래요. 4. 그럼 우리 입장에선 S1은 지금 현재 16이었다. 그럼 치트키 갑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sn 구해라. 이 얘기는 1 마이너스 r 분의 지금 초항 16 집어넣으면 되고요. 9를 곱하면 9 빼기 5 4분의 16 곱하기 9 될 텐데 4 약분해서 정답은 36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1-r분의 a 후다락 가면 되지 않을까.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유제 39페이지 봐볼까요? 유제가 2-11, 2-12, 2-13, 2-14 있죠? 이거 지금 네 문제를 우리 다 풀 건데 좀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요 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너무너무 다 발표를 잘해줬고요. 결국에는 이제 공비하고 초항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을 다 잡은 것 같아요. 쌤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본 문제 2-10번 요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그 유제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들은 뭐냐면 한 번의 시행으로 하나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 문제 2-10번 보면은요. 한 번의 시행으로 똑같은 사이즈를 축소한 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씩 나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 네, 한번 또 같이 봅시다. 기본 문제 2-10번. 자,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루트 14인 원에 서로 수직인 두 지름을 그리고 이웃하지 않은 두 4분원의 내부를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자. 그림 R1에서 색칠하지 않은 두 4분원에 각각 내접하는 원을 또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에서 그림 R1을 얻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4개의 4분원의 내부를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2라고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n번째 얻은 그림 Rn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S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합을 구해야 되고요.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면 우리한테 현재 등비급수, 물론 등비급수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는 그림들이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얘는 지금 등비급수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인지하고, 왜냐? 급수라는 것은 리밋 시그마, 그러니까 지금 SN이기 때문에 부분합의 극한이 쌤이 급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급수 문제입니다. 쌤 시그마가 없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자, 가볼게요. 일단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 안에서 다 한번 해결을 해보자. 요 4분원을 나눠서 여기를 먼저 첫 번째 색칠을 한대. 여기 부분 색칠하고 여기 부분 색칠해서 오케이.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냐면 처음에는 루트 14였대. 처음에 R1은 루트 14. 여기다가 적을까요? R1은 루트 14. 자, 이렇게 된대요. 근데 두 번째는 요 모양을요, 여러분. 요 모양을 그대로 축소합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축소한 걸 여기다 넣는다 이 얘기예요. 이 모양을 그대로 축소해서 여기다 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푼 문제는 이 모양을 그대로 축소한 걸 한 개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요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렇게. 바깥에 거를 가장 큰 거를 요 큰 모양을 그대로 축소해서 저기 안에 집어넣겠다. 근데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저걸 몇 개 만들고 있다? 지금 2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 번 시행을 할 때마다 개수가 몇 개씩 더 생긴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냐면 2개씩 더 생기는구나. 2개씩, 그쵸? 그리고 여러분 요 모양을요 또 그대로 축소한 거를 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봤을 때는 항상 처음에 내가 한 번 시행하면 몇 개 생겼어? 2개. 근데 2번 시행하면 몇 개 생기는 거야? 4개가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2배씩 더 늘어나고 있구나. 요거까지 여러분들 좀 챙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한 번 시행하면 그냥 하나가 나왔죠. 또 한 번 시행하면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는 개수가 2배씩 늘어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 인지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요놈의 반지름을. 네, 요놈의 반지름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요 두 번째 반지름을 찾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접하는 요런 점 이렇게 슝 연결하면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반지름을 쌤이 R2라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 지금 사각형이 보이죠? 요 사각형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R2이기 때문에 루트 2 R2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1 플러스 루트 2 R2가 이 반지름인 루트 14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써주면 될 것 같고, 따라서 R2는요 여러분 1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14가 R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반지름이요 공비가 보여? R1이었다가 요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에서 요렇게 바뀌는 걸로 보아하니까 공비는 얼마씩 곱해지냐면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씩이 계속 곱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같은 비율로 우리가 축소 확대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있잖아. 넓이기 때문에, 쌤 얘기 잘 들으세요. 넓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곱해지는 건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지만 이건 반지름 길이만 곱해지는 것이고, 넓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린 첫 번째 원의 넓이를 우리가 물론 당연히 4분의 2를 해야 되겠죠. 요거에 R제곱을 하고 지금 첫 번째 S1이라는 건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갈 때가 퍼펙트한 여기 넓이가 됐었겠죠. 첫 번째 넓이입니다. 두 번째 넓이는 쌤이 요것만 볼게요. 개수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본다라고 하면 요것도 똑같이 제곱을 하는 거잖아요. 요것도 똑같이 제곱을 하고 물론 파이도 붙여야 되겠지만 이런 디테일. 두 번째도 얘에다가 또 파이를 붙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줄 거냐면 2분의 1을 한 게 그게 요 부분 아니겠어요? 그치?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뭐가 곱해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곱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괜찮나요? 2분의 1 똑같이 있고요. 파이도 똑같이 있고요. 루트 14의 제곱도 똑같이 있으니까 얘의 제곱만 지금 곱해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갈 때 넓이 비율은 얘가 곱해져.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뭐가 계속 곱해지고 있다고? 개수. 개수를 봐야지. 이게 지금 개수가 얼마씩? 계속 곱하기 2씩. 개수할 때 시옷 안 쓰냐?
문과가 입안에 없구나. 그래서 근데 시험 안 쓰는 건가? 혹시 국어 잘하는 사람 안 쓰는 거죠? 안 쓸게. 개수 곱하기 20. 이거 늘어나야 돼. 그럼 내 말은 넓이를 봤더니 넓이는 계속 얘만큼씩이 곱해지는 건데 개수도 이만큼씩이 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공비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얘들아, 공비는 얘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에다가 2가 곱해진다. 그래서 공비는요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 문제 풀 때, 공비 찾을 때 우리는 그냥 아까 전에는 닮은 비만 뿅뿅 찾으면 됐었는데 이제 공비를 찾기 위해서는 개수도 늘어나? 그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개수도 체크해서 공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럼 이건 끝이에요. 왜? 1-r분의 a를 쓰면 되는데 공비는 얘로 나왔고 초항은 아까 우리 여기 찾아놨죠? 쌤이 슥 해서 찾아놨죠? 네, 7파이 요거 집어넣어 답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건 지금 쌤이 그냥 말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풀어보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2-10번 지금 쌤이 해준 거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좀 이해했다 그러면은 유제 2-15번이랑 유제 2-16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쌤이 발표를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그냥 랜덤하게 2명 뽑아서 앞에 나와서 발표해보라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덧셈 정리. 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식을 좀 외워오라고 이미 얘기를 좀 한 상태고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이 사실상 항상 단위원으로부터 원래는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을 했을 겁니다. 요 원 위에 있는 이 점을 x랑 y로 표현을 하는 것만 배웠었고 이제 수원으로 넘어와서 딩딩딩딩딩 내렸을 때 x축과 이 동경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세타로 해서 이 세타로 x, y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배웠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x 좌표 x, y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라고 배웠었냐면 요 한 변의 길이를 물론 단위원이면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쌤이 여기 r이라고 잡았을 때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됐죠?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 수원에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가 y이기 때문에 우리는 r분의 y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이라고 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r분의 x 마지막 탄젠트 x는요 탄젠트 세타는요 얘는 x분의 y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제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적분으로 넘어오면서 이 세 개의 표현 말고 세 개를 추가로 더 배우죠. 그치?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코시컨트 세타, CSC라고 적고 우리는 저거를 코시컨트라고 읽었었죠.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의 역수가 돼서 y분의 r이 됩니다.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의 역수다. 시컨트 세타라고 해가지고 SEC라고 쓰는데 이건 시컨트라고 읽어주고 얘는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x분의 r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외우기 쉬운 방법은 둘 중에 한 놈엔 코가 붙어야 돼요. 사인의 반대는 코시컨트고요. 코사인의 반대는 시컨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반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역수의 표현이고 그럼 마찬가지 코탄젠트 얘도 우리가 y분의 x라고 쓸 때 한 놈의 코를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알았지? 코가 붙어있고 없고에 대한 게 서로 역수 관계다. 뭐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요 세 개가 추가로 등장하는구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표현들 말고 삼각함수 하고 있으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사인 제곱으로 다 나눠보세요. 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탄젠트로 했는데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라고 바꾼다면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코탄젠트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사인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사인 제곱분의 1이요.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입니다. 근데 그걸 제곱을 했기 때문에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식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코사인으로 만약에 나눈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다. 그럼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컨트의 제곱 세타. 요렇게 해서 지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거는 졸라 외웠잖아요. 근데 이제 미적분을 할 때는 요 두 개가 졸라 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반드시 외워야 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내용들이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시컨트, 사인의 역수,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 탄젠트, 코탄젠트 역수 요 정도는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서 쌤이 따로 표현을 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아니, 표시를 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47페이지에는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꺼내시고 네모 박스 밑에 있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3번 제곱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보이십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여기까지 표시 한번 할게요. 마지막 줄 제곱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쌤이 요거 한 것도 뭐 방법을 얘기한다. 그럼 이렇게 들어간 거는 사인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그 쌤이 여러분들 가르칠 때 수 원 할 때 있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이것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왜냐면 이 공식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보니까 배우더만 삼각 비할 때도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얼마라는 사실 코사인 제곱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로바로 좀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겠죠. 얘네 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둘도 예를 들어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지금 우리한테 탄젠트 이게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얘가 시컨트 제곱이라고 나오는 요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도 시컨트 제곱에서 지금 1을 뺀 게 탄젠트 제곱이다. 이거 정말 많이 쓰여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된 공식들도 여러분들이 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찐이에요. 모든 게 다 암기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48페이지 넘겨볼까요? 48페이지로 넘겨보면 그 빨간색 글씨 있죠? 두 번째 빨간색 글씨 보입니까? 하이라이트 할게요. 제곱관계의 공식에서 다음과 같은 변형은 자주 이용된다. 그거는 제발 여러분 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해서 나머지 것들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다.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은 1이다.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코탄젠트 제곱도 1이다. 요것도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카테고리들을 쌤이 조금 이제 얘기를 해줬고 우리 지금 잠시 그걸 좀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을 가질게요. 쌤이 2분 줄 테니까 빨리 외우세요. 기본 문제 3-1번부터 쌤이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사실 1번의 문제는 쌤이 안 풀어줘도 되는 수원 문제죠. 탄젠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다라는 거 뭐 그려라? 직각삼각형 그려라. 쌤이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탄젠트 세타 3분의 4 그럼 여기는 당연히 5 알 수 있을 거고 지금 사인 코사인을 물어봤는데 그럼 사인의 값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5분의 4를 일단 쓸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5분의 3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은 얘죠. 우리 작년 고3 우리 여학생 알아요. 우리 작년 우리 여학생이 이 문제가 모의고사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3번 문제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있잖아 이거를 안 봐가지고 계속 다 틀려서 오는 거야. 항상 그 3번을.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하고 있냐면 2사분면에 있잖아요. 그럼 2사분면에서는 뭐야? 2사분면 맞아? 2사분면인데 왜 탄젠트가 마이너스지? 어쩐지. 2사분면에서 뭐가 양수입니까?
사인이 양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탄젠트랑 코탄젠트랑 더했을 때 8인데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게 이거예요. 아직은 쌤도 알아요. 코시컨트나 시컨트나 코탄젠트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조금 다 바꾸고 시작을 좀 한번 해봅시다. 알았지? 바꾸고 시작을 해볼까요? 근데 바꾸기 전에 근데 얘는 그거부터 먼저 하자. 이건 지금 통분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니? 통분, 그치? 그럼 내가 얘네 둘 통분하면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에요. 여러분,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라고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1이라고. 알았지? 아까 쌤이 계속 얘기해서 혼자 공시렁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은 1이라고.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은 1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서 분모는 그냥 생략하고 분자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해놓고 사실 얘는 얘가 곱해질 거고 얘가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둘을 더한다 라고 한다면은 탄젠트는 없어지면서 2배의 시컨트 세타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걸 식을 예쁘게 쓰면 이렇게 돼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코시컨트로 쌤이 묶은 거고요. 얘하고 얘 두 개 더한 게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통분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쌤이 식을 한번 쓱 보니까 이거 코시컨트가 뭐의 역수라고 했지? 사인의 역수라고 얘기를 했고, 시컨트는요 여러분 뭐의 역수입니까?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그쵸? 그럼 얘는 사실 2배의 사인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1, 코사인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구하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한번 파악해보자. 탄젠트 이거 블라블라 얘기하는데 저거는 그럼 어떡하지? 얘는 봐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꾸라는 얘기. 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바꾸라는 얘기. 이거였었던 거지. 그치? 근데 너네는 알아. 이것도 통분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꼴이 여기 분모에 생긴다라는 거 알아? 분자 통분하면 얘 곱하고 얘 곱하고서 더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얼마? 1이라는 것도 알아서 이게 8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이게 지금 얼마라는 소리야? 8이라는 소리죠? 정답은 16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지한 문제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3-2번. 자, 기본 문제 3-2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코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 사인 90 플러스 세타,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 그 수학 1에서요.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부호 체크 하라고 했던 그 문제랑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부호 체크 할 당시에 코사인을 뭐로 바꾸라고 했었냐면 사인으로 바꾸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억나? 여기서부터 쓰이는 게 탄젠트는 뭐로 바뀌었었냐면 그때 당시에 쌤이 역수로 바뀌어 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오면서 탄젠트의 역수가 코탄젠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쌤이 여기다가 코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라고 했을 때 바뀌는 게 요 형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정석책 3-2번 밑에 빨간색 글자 보이십니까?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는 코탄젠트 세타다. 코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 하이라이트 치세요. 네, 빨간색 글씨 49페이지 빨간색 글씨.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는 코탄젠트 세타다. 코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 됐죠? 네, 한번 가봅시다. 1번. 코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러면 함수가 바뀌겠죠? 그렇지? 코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호 체크를 해야 되는데 90도에서 세타만큼 빠지니까 일사분면. 그래서 부호는 양수. 그래서 그냥 쌤은 탄젠트 세타로 들어갈 수 있다. 사인 90 플러스 세타도 90이기 때문에 함수가 바뀌죠.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꿔놓고 90도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더 가면 이사분면.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였기 때문에 부호도 코사인 세타 그대로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요. 함수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함수 바뀌는 거는 90도, 270도, 그 다음에 얼마니? 450도?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만 함수가 바뀌는 거지. 90도 곱하기 짝수배가 된 거에선 함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알았지? 180도이기 때문에 함수가 바뀌지 않고 우리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일단 그냥 둘게요.
자, 180 마이너스 세타 하면은 180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백한다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요. 함수가 바뀝니다. 코탄젠트 세타로 바뀌는데 90 마이너스 세타는 1사분면이기 때문에 그냥 부호는 그대로 간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 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럼 코사인 약분이 돼서 결국에는 사인 세타만 남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코사인 코탄젠트. 코탄젠트는 사인 세타 분의 뭡니까? 코사인이에요. 탄젠트 역수니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인데 앞에 있는 거랑 곱해지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뀝니다. 됐죠? 그럼 요거 이제 통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인 세타로 통분을 하게 되면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서 1. 근데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남겨놔도 되지만 우린 이게 뭔지 알잖아. 사인 세타의 역수 뭐라고 해, 효준이?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사인 70, 탄젠트 100, 코사인 160, 코탄젠트 190 이거 하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수원 문제라고 생각돼요. 사실 선생님이 이것도 안 풀어주고 싶었는데 이거 나머지 그 2번도 여러분들 수원 문제니까 그 뒤에 코탄젠트만 살짝 바뀌었죠? 그거만 여러분들 바꿔서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진짜 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먼저 외우라고 했으니까 외운 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쌤이 그게 왜 그러는지까지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갑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가볼까요? 우리 효준이 한번 해볼까요? 사인 알파. 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쌤이 이거를 외울 때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지? 사코, 코사라고 외우라 그랬고 사인은 좀 땡큐한 게 부호가 똑같아요. 다행히. 그치? 그래서 이거 패턴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야 된다면 사코, 코사 똑같이 들어가지만 부호만 반대로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현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쌤이 이거 적으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뭐라고요?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사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호가 코사인은 반대예요.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도 얘도 코코사사, 코코사사. 근데 부호가 반대.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주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되죠? 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네,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됐었죠. 그치?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한다면 효준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한번 해볼까요?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네. 네, 맞습니다. 얘는 1 곱분의 합, 얘는 1 플러스 합 곱분의 차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거 하나만 외워놓고서 우리가 충분히 이건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거나 근데 우린 외웠어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준 거는 그냥 이거 외워서 일단은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정석책에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보고 읽어오라고 하면 안 읽어오겠죠? 그치? 근데 일단 얘부터 쌤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서 보일 수 있냐면 우리 정석책의 증명법을 이용해도 되지만 여러분 요거 있죠? 쌤이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요 길이를 쌤이 A라 잡고 요 길이를 B라고 잡고서 여기를 쌤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요.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거, 쌤이 ABC라고 표현하는 건 큰 삼각형을 뜻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S를 구한다라고 하면 2분의 1 AB 그 다음 사인. 자, 중간에 끼인 각이 현재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수선의 발 내린 걸요 스리슬쩍 h라고 해서 높이라고 표현을 하고 각각의 삼각형 넓이의 합과 얘랑 같다라고 증명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럼 얘는 2분의 1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볼까? a 곱하기 h 곱하기 사인 알파 동의합니까? 네, 플러스 요쪽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b h 사인 베타 동의합니까? 됐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얘하고 이 둘이 뭐하다? 같다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요렇게 하면 좀 어때? 사인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고 식 좀 정리해 볼게. 즉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 AB로 양변을 나누겠다라는 얘기거든. AB로 나눈대. 그럼 A는 약분되면서 여기 뭐만 남냐면 B분의 H만 남고 사인 알파 보여? 맞지? A, B로 나눈대. 효준이 눈 떠라. A분의 H 그 다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대. 이것도 맞지? 그치? 근데 내가 효준이한테 물어볼게. B분의 H가 뜻하는 게 뭔데 저기서? 여기서 그림을 봐야지. B분의 H가 뭐냐고 이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B분의 H가 코사인 베타로 바뀌어서 쌤이 이걸 쓰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 또 A분의 H, A분의 H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알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쌓고 이거를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쌓고 코사 요렇게 그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걸로도 충분히 증명해서 보일 수가 있다. 그쵸? 근데 그럼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야지. 쌤 그러면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는요?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거 내가 지금 현재 구한 그 베타 자리에 전부 다 뭘 집어넣어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라. 베타 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라. 요 베타 자리에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사인 베타.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를 하게 되면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그대로 근데 얘는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은 여기 앞에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던 거지. 괜찮죠? 괜찮아? 오케이. 내가 지금 혼자 떠들어 제끼니까 겁나게 좋네. 안 되겠다. 51페이지 있죠? 거기 지금 보면, 아니 51페이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면 52페이지 잠깐 볼게요. 52페이지 어드바이스 보입니까?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수학 1에서 공부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해서 보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걸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지금 증명해서 보일게요. 노트에다가 네, 지금 코코사사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왜 코코사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해서 지금 노트에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해보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시작! 뭐 코사인 법칙을 까먹어서 그랬을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은 지금 이 코사인 법칙은 어디에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위원에서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단위원이 이렇게 있는데 효준아 네. 단위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 점을 잡고 요 각을 지금 알파라고 잡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각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다 하면서 요 점 잡고 요 삼각형에 대해서 이걸 지금 문제에선 PQ라고 이야기를 했네, 표현을. 됐어? 단위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반지름 길이가 1이라는 소리거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지금. 됐어? 그 다음에 그럼 PQ에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쓴다면 이 PQ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부터 한번 잘 다시 해볼까? 어떤 삼각형 보면 되냐면 요 삼각형 보면 되는 거야. 요 삼각형 보면은 PQ의 제곱은 이라고 들어가잖아. PQ의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거 코사인 하고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쌤이 큰 각을 알파 작은 각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됐어? 그래서 PQ의 제곱은 얘고 PQ의 제곱은 마무리하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셈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PQ라는 점의 좌표로 표현을 하자 이건 거야. 그럼 Q라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코사인 베타, 컴마 사인 베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맞지? 왜냐면 X 좌표를 코사인, Y 좌표를 사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단위원이 1이라서 그러니까 단위원이라서 반지름이 1이라서 앞에 R이라고 안 써도 돼. P도 마찬가지야. 얘 X 좌표 지금 코사인 알파, 그다음 사인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했지? 그러니까 쌤 말은 PQ 제곱이라는 이 자리에 지금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걸 집어넣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제? 그럼 이거 두 개 빼면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나 저기 왜 사인 베타라고 적었어? 요건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 이제 쌤이 쓴다 하면 어떻게 쓰겠어?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사인 제곱 베타가 있고 사인 알파 제곱도 있으니까 그 두 개 제곱도 하면 2가 될 거고 플러스 쟤네 둘 곱한 거 아까 뭐야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있었을 거고 2배의 빼는 거죠.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게 PQ 제곱이야. 근데 이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대잖아. 됐지? 그럼 2를 양변에서 소거를 시킬 수 있고 2로 나누면은 충분히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코 더하기 사사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증명 방법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치? 아마 혹시 이걸 못한다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을 이해 못한 거 아니야?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야? 조효준? 코사인 법칙 저만 따로 써가지고. 그러면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해? 그러게요. 아니 코사인 법칙이 이거 말고 딴 거를 쓴다라면 코사인 법칙을 모른다는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는 모시겠구나. 그것도 괜찮은데 쌤 말은 다 알아야 될 거야. 이게 정이 아니야 이게 임마? 근데 저 부수골 먼저 해가지고. 가세요. 자, 어쨌거나 이제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3-3번. 네, 요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혼자 풀 수 있는 정도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서 3-3번은 풀지 않을 거고요. 기본 문제 3-4번도 사실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다 알려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요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도 선생님은 숙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쌤이 지금 조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 문제 3-5번하고 기본 문제 3-6번은 조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쌤이 조금 해야 되냐면 덧셈 정리하고 이거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렇게 축이 이렇게 있는데 쌤이 여기서 직선 두 개를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 직선 두 개를 하나 그어놓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러고 요 베타 있지, 요 베타. 요걸 내가 베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혹시 보여? 이 바깥의 외곽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치? 이게 보이지? 쌤이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뭐가 등장을 할 거냐면 두 개의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꼭 질문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뭔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딱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직선에 뭘 보면 돼? 기울기를 보세요. 왜?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충분히 이 두 개를 이용하면 누굴 구할 수 있다? 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너네한테 가르쳐 줄 거냐면 봐봐. 여기를 베타라고 지금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쌤이 요 각을 뭐라고 할 거냐면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각은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럼 나는 너네가 요 각은 베타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만약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뭐시기를 물어본다. 그럼 우리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요 세타라는 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네가 읽어준다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혹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이용해서 답을 낼 수 있다. 이 얘기를 쌤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됐죠? 네.
두 직선이 이루는 쌤은 지금 예각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3-5번 바로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3-5번.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하고 y는 2x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니까 기본 문제 3-5번이요. 그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은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2x라는 직선은 기울기 양수니까 요렇게 이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요 각을 지금 얘는 여기 이게 더 크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잡으라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를 우리는 구해주면 되는 것이고. 쌤이 이게 여기에서 얘를 뺄 거니까 얘를 알파라고 잡고 얘를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그럼 니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였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2 이렇게 쓰라고.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으로의 그 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구하라는 그 각은 탄젠트 세타라는 그 각 있잖아요. 그 탄젠트 세타라는 그 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됐지? 그럼 이제 간다. 얘는 공식 있지? 1 뭐야? 효준아? 플러스 뭐야? 네, 그 다음 분자는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각각 집어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정답을 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구했더니요, 뭐가 나왔냐면 1 나왔어요.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1이 나오면 너네한테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탄젠트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탄젠트 얼마가 1입니까? 45도가 1이죠? 4분의 파이.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쌤 4분의 파이 뿐만이 아니라 4분의 5파이도 탄젠트 1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파이보다 두 개 작은 각에 대한 차이를 보고 있는데 막 파이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요. 쌤 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연습 문제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 연습 문제 3-10번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3-10번. 자, 연습 문제 3-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4,3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각각 세타1, 세타2라고 하는데 탄젠트 세타1, 세타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아니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단위원이야. 4,3이라는 점에서 뭐 대충 한 요 정도 되는 한 요러한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4,3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하나 그었고 이쪽으로 또 요렇게 이제 하나 그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 여기에 세타2라고 했고, 여기를 세타1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구하라는 건 뭐냐면 탄젠트 세타1 더하기 탄젠트 세타2야. 근데 지금 이거는 4,3이고 이게 끝이야. 이 정보가 끝이라고. 효준이 뭐부터 설정할 거예요? 접선? 네, 접선을 어떻게 할 거죠? 잘.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럼 일단은 이 직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y는 m x-4 플러스 3 해야 되지 않을까? 기울기는 모르지만 지나는 한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직선은 있잖아.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형으로 바꿔. mx-4m 그 다음 mx-y 내림차순 예쁘게 쓸게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빵 해서 일반형으로 바꾸고 얘하고 원점하고의 거리가 1이 되는 m1과 m2를 일단 찾아 놓아라 이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d는 갑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인데 이게 지금 반지름이니까 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으니 우리는 양변 분모 분자를 이제 제곱을 해서 둘이 같다
같다라고 설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m 플러스 3에 제곱하고요. 그 다음 m제곱 플러스 1은 이 둘은 같다라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개를 좀 해서 예쁘게 쓰면 16m제곱 넘기니까 15m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 3, 10이니까 24m 나올 거예요. 플러스 9 넘어가니까 플러스 8은 빵.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제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방정식의 해인 M1, M2는 어떤 걸 각각 지칭하는 것이냐? 기울기를 각각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인 M1과 M2는 M1은 쌤이 탄젠트 세타 1이라고 설정할 수 있고요. M2는 탄젠트 세타 2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문제 또 하나 풀어봅시다. 그 기본 문제 3-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6번. 네, 기본 문제 3-6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걔는 오히려 더 쉬워요. 기본 문제 3-6번은. 기본 문제 3-6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삼각형을 알려줘서 직각 삼각형을 알려주고 A의 값을 구하여라. 직각 삼각형 뿅뿅뿅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 길이는 A다. 자, 이렇게 설정해놨고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는 4, D, B, C,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 이거는 2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 또 나머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2, BC가 A,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변 BA의 연장선 AD의 길이가 4인 점 D를 잡는다. 탄젠트 DCA가 7분의 4래요. DCA면 여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요 각에 대한 값이 7분의 4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저기 있는 저 DCA라는 것은 효준이 저 뒤에 문을 열을까? 네, 조금 열어 놓을게요. 그리고 저기 좀 서 있을까? 네. 네, 좋습니다. 이 탄젠트 쌤이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잡으면 저 탄젠트 세타라는 저 값은요, 지금 쌤이 보니까 전체를 알파라고 잡고 그 다음에 요 각만 베타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얘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탄젠트 알파는 쌤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탄젠트 알파는요, 현재 요 각이잖아요. 얘분의 얘예요. 그래서 얘는 A분의 6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라는 각은 A분의 2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 여기다 식에다 예쁘게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하면 A의 값은 여러분들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지?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풀게요. 연습 문제 3-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왔다리 갔다리 해서 미안한데 3-8번. 자, 연습 문제 3-8번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뭐죠? 쌤이 그 연습 문제 3-8번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풀어주고 싶어서 이걸 같이 보자고 얘기한 게 아니야.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탄젠트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공식 있지? 이 공식엔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어. 뭐냐면 1 마이너스 이 자리가 뭐야?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곱자리. 그치? 그 다음 위에는 무슨 자리야? 합자리. 그러다 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합과 곱 나오는 문제 유형 또 뭐 있니? 산술기하 평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알았지? 그래서 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3-8번을 보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충분히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이용할 수 있으니 그 포인트 이용해서 연습 문제 3-8번을 해결을 하자라는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 갑니다. 연습 문제 3-9번이요. 자, 연습 문제 3-9번 지금 보면은 함수 fx가 탄젠트 x래. 오케이. 그런데
fx의 역함수가 gx인데 지금 g 2분의 1 더하기 g 3분의 1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함수인데 역함수. 됐어요? 그러면 봐봐. 지금 탄젠트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우리한테 g 2분의 1은 몰라. 근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a라고 니네가 이렇게 설정을 한다 쳐. 그 다음에 g 3분의 1도 몰라. 그럼 얘를 b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이걸 시작으로 뭘 어떻게 스타트를 끊을 수 있냐. 역함수라고 해서 쫄지 말고 역함수하고 역수는 다르잖아. 내가 풀어보라고 선배들 시켰더니 역함수라는 것 같아가 코탄젠트라고 써놓는 바보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알았지? 어쨌거나 얘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거 FA가 2분의 1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갈 수 있어? 탄젠트 A는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알았지? 그럼 같은 방식대로라면 탄젠트 B는 3분의 1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소리고 너네한테 이 둘을 구해서 값을 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A 플러스 B를 물어봤어. 그치? 근데 그 A 플러스 B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거 대신에 뭘 갖다 쓸 수 있어? 탄젠트 A 플러스 B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답으로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쌤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연습 문제 3-9번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 여기까지만 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덧셈 정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쌤이 이제 다른 내용들도 추가로 소개를 하도록 할 건데